저는 오늘 거창한 얘기를 하기보다 제 부끄러운 연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좀 부끄럽거나 겸연쩍은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긁을 겁니다. 머리를 긁으면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쑥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가지 않는 길이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 5개의 직업을 현재 거쳐왔는데 아직 여전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번 정부 끝나면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책을 많이 읽어요.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읽고 제 방 한켠에는 온갖 종류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3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쓸데없이 자기계발서를 많이 구매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걸로 제 이 토크를 종료해도 될 것 같은데요. Know yourself 잘 아시죠?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집중해서 나중에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공과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래 왔습니다. 다만 살아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연애를 해보면서 연애와 어떤 주변에 가까운 경험들이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가까운 공군사관학교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군사관학교는 규범과 규율, 그리고 어떤 애국심,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체놀이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을 꾸짖어서 시체놀이 사진을 많이 찍고 졸업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졸업사진이 필 수 있을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배들을 괴롭히는 걸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공식적인 사관학교의 전통 행사입니다. 망토 착복식이라고 그 1학년 생도에게 망토를 처음 입히는 날 선배들이 얼마나 망토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발가벗겨 놓고 정말 슬프게도 그 분무기를 뿌리고 때리는 그런 전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무기를 뿌리는 제 표정이 너무나도 해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 다니는 내내 나는 왜 사관학교에 온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를 가도 뭔가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처음 생각했을 때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가 언제일까 떠올려 봤습니다. 시간은 1998년 시흥 사거리로 돌아갑니다. 1998년 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제가 7년간 짝사랑해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당시 채시라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사진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 닮은 사람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머릿속에 닮은 거지 실제로 닮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엔 채시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정말 어떤 과장이 없이 이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 헤이즐넛 향 카푸치노와 함께 그녀에게 제일 비싼 파르페를 선물했던 게
사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복 입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했고, 뭐 사관학교, 경찰대 여러 곳이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 괜찮아 보이는 공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이성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창업 전에 페이스매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었는데, 그 페이스매시가 하버드대에 있는 미녀 여학생들의 미모를 대결시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당시 그 여자친구한테 실현을 당해서 일종의 복수심 내지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었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단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험에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경험들 또는 뭐 여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험이 있어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리고 많은 학생분 여러분들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에 주목을 했습니다. 헬렌 피셔라고 미국의 유명한 인류 여류학자가 있어요. 그 여류학자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 감정을 느낄 때 뇌의 변화에 대해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학자인데요. 그 여류학자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 17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당신을 좋아하는 여자를 차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차인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근데 95%의 학생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도 아마 이별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별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5%도 아마 졸업 이후에 그 경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모든 인간은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합니다. 보편적인 경험이 있고 때문에 이 보편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뭔가 깨달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헬렌 피셔라는 여류학자는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 학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뇌는 어떤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제가 원래 외워오려고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중뇌 복측 피계 영역의 활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근사 엔트로피 세포가 움직여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뇌의 보상체계인 파충류형 중액 자극이 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에 파충류형 중액 자극을 통해 우리는 동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움직이는 그 파충류형 중액이 우리가 흔히 동기, 어떤 열정, 갈망, 집중을 하는 그런 기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기억 속에 여전히, 사실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분은 아무튼 유나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이분에게 구애를 할 당시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되게 설렌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중뇌 복측 피계 영역의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근사 엔트로피 세포가 움직여 도파민이 분비됐고, 그로 인해 뇌의 보상체계인 파충류형 중액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겠다는 동기가 마구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뭘 합니까? 우리 남자들 이벤트를 할 때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밥을 대접하고 근사한 선물을 주는 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하고 캠핑카를 하나 빌립니다. 그래서 캠핑카 하나 빌려서 캠핑카 안을 그 강남 고속터미널 가면 지하
상가에 그 크리스마스 소품이 싸게 팔아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이런 거 사다가 예쁘게 그 이벤트 파티 연출을 하고서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깜짝 쇼를 해서 신년을 그녀와 함께 맞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 희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규 업무와는 다른 별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작년 6월 달쯤에 감각의 달인이라고 하는 강연 콘서트를 제가 당시에 같이 몸담고 있던 사회봉사단체 웰던 프로젝트와 함께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감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인기를 끌고 있던 김연우 그리고 임재범 콘서트를 누르고 예매율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석이 매진이 되었고 협찬금과 후원금을 포함해서 수익금을 전액 모아서 작년 12월 달에 군산에 어디 소외 아동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하나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는 동기뿐만이 아니라 창의력도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악과 시, 소설, 영화, 예술 작품들이 다 사랑과 이별 이런 주제를 통해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대적인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창의력이라보단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 대단히 창의적이 되는 것과 같이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때 제가 사랑했던 과거의 여인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속으로 욕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무슨 왕후장상의 후손이냐?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제 기억 속엔 정말로 이분과 닮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저보다 연상이었어요. 저보다 연상이었고 또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구애를 할 당시에는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나를 만날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데 대단히 신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남자분들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한번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번을 만나자. 10번을 만나면 뭐 내가 싫든 좋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그전엔 내가 사귀자고 강요도 안 하고 뭐 어떤 그런 걸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래 10번까지 만나자. 그래서 10번이면 또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기준은 조금 달랐어요. 제 기준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만나면 하루 3번으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10번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은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홈쇼핑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홈쇼핑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건을 써보고 결정을 해라 이런 식의 홍보 문구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심이 돼가지고 그 물건을 사다가 써다 보면은 바꾸기도 귀찮고 해서 구매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버리죠.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실수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에서의 어떤 감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1990년대 들어서 이 개념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계적인 마케팅 그룹인 사치앤사치에서 러브마크라고 하는 마케팅 개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러브마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아까도 애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꼭 그 애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자신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기는 행동을 이제 러브마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핵심 요소로 강조하는 것이 이 3가지입니다. 감각과 어떤 신비함 그리고 친밀함이 이 마케팅의 3가지 핵심인데 그 핵심은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의 핵심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러브마크를 얻어야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공군에서 했던 일은 온라인 홍보 팀장이자 웹진 편집장으로서 대중들한테 공군을 좀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공군 수뇌부가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은
어떤 최신 무기 체계, 자주 국방 의지, 어떤 참모총장 동정 이런 걸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그걸 누가 관심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모 카드사에서 현대생활백서라고 하는 이런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장병생활백서라는 거를 혼자 편집하고 감독하고 배우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군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병에서부터 병장까지 느끼는 희노애락을 여러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개를 통해 가지고 70만에 가까운 독자를 얻었고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온라인 홍보를 하면서 최초로 아이폰 시사경제 용어 사전이라는 어플을 개발을 해서 다운로드 1위도 기록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군을 빛낸 인물 이런 오글거리는 상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느끼는 특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성. 헬라인들은 사랑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익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 로미오의 줄리엣의 로미오에 가깝죠. 그리고 하나 유희에 가까워요, 사랑이. 제임스 본드 같은 루두스. 그리고 해리포터의 우정 같은 사랑, 헤르미온느와 론, 그게 스토리지.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스칼렛 오하라 같은 사랑 이꼬르 조건, 이런 게 바로 프라그마. 그 다음에 팬텀 오브 오페라의 팬텀처럼 집착을 하는 사랑, 이게 바로 매니아. 그리고 가위손의 에드워드처럼 희생과 헌신,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저는 되게 에로스적인 사랑을 시작했다가 이후에 스토리지 같은 우정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세대 공감 팀장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뭉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를 때도 정말로 스스로 세뇌를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 여자친구다. 내 여자친구다. 막 이렇게 세뇌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정말 그게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앉으신 분들만 봐도 참 감정이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가 정말 절실히 생각을 하고 참 부침이 많았던 이번 정부, 그죠? 촛불 시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생각을 하고 이후부터는 정말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참 경험의 한계치가 적어요. 경험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통해 혹은 어떤 사람은 취미를 통해 자기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러는 와중에 사회성, 모티베이션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그 특질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자신의 가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크 주커버그처럼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